준식이랑 다인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 그래. 또 잘 지냈고, 이제? 네, 어. 우리 경은이가 또 대답이 없어요. 이놈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자, 한번 보자. 경은이한테 얘기 들었니? 니네 경은이한테 얘기 들었어? 아직 뭐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그렇구나. 자, 우리 사람의 유전 연구 할 차례인데, 자, 오늘 사람의 유전 연구 니네 둘이 먼저 다 끝내보자. 그리고 경원이 오면은 앞에 거부터 조금 다시 좀 반복해 줄게. 자, 거기 사람의 유전에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가 있고, 자, 상염색체는 뭐였지? 다이나? 주시가 상염색체는 뭐라 그랬어?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야. 근데 자, 성염색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염색체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성염색체하고는 별개로 남녀가 똑같이 유전되겠지. 그래, 남녀가 똑같이 유전돼요. 근데 성염색체에 있는 거는 남녀가 똑같이 유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먼저 하나 배워보자. 자, 우리가 우성, 열성은 배웠죠. 그치? 자, 거기에 자, 이제 한번 보자. 상염색체 유전. 자, 상염색체 유전은 뭐냐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있지 남녀 동등하게 유전이 돼요. 왜냐하면 성염색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유전이 되더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는데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은 뭐냐면 혐알기. 자, 니네 혀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을 수 있어? 가운데 동그랗게 혀를 이렇게 모을 수 있어?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냥 넓적하게 이렇게 모으려 그래도 안 모아져? 그래. 이게 혀마리가 가능하고 안 모아지는 사람은 혀말기가 불가능이에요. 자, 혀말기 우성이 가능이야. 이게 불가능이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마 선 모양이 V자형이 나오고요.
일자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개가 생기는 게 우성이고 안 생기는 게 열성이에요. 보조개는. 그 다음에 눈꺼풀에, 자, 눈꺼풀은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귓불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귓불 분리형이 우성이고 부착형이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 모양. 자, 엄지는 짧고 굵으면은 우성이야. 근데 가늘고 길어요. 자, 구붐이라고 써 있으니까 구붐이라고 하자. 여기서 굽지 않음.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인자라는 말이 있어. 보인자. 자,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형질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보인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혐알기 유전자가 자, 대문자 T가 있고 소문자 T가 있다라고 해보자. 대문자 T는 말 수 있음. 소문자 T는 말 수 없음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자, T 하면 말 수 있음이야. 말 수 있음이 말 수 없음에 대해서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문자 T하고 소문자 T가 있어도 말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보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보인자. 그 다음에 스몰 t는 말 수 없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어떤 사람은 혀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선생님은 혀를 모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서 동그랗게 모을 수도 있거든. 근데 혀를 이렇게 위에서 한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양쪽으로도 뒤집고. 근데 선생님은 혀가 한쪽으로밖에 안 뒤집어져. 야, 어떤 사람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것도 다 이게 이 혀마리에 대한 유전자 때문이에요. 자, 그래, 이런 것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거기에 한번 봐봐. 혀말기 가능 유전자가 혀말기 불가능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동그라미로 아빠는 네모칸으로 표현할 때 잘 봐봐 이렇게. 자, 아버지를 대문자 T 대문자 T 엄마를 소문자 T 소문자 T라고 해봐. 자, 이거는 아빠 여기는 엄마. 그러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염색체는 성염색체에서는 어떤 것만 만들어지니? 대문자 T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지. 엄마에서는 소문자 T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자손일 때는 어떻게 돼? 대문자 T에 소문자 T 이게 자손일 때 F1 요건 P. 자, 근데 잘 봐. 이 T가 이제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또 자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만약에 자, 이 자손 일대가 TT가
자, TT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봐. 이게 자손 일대예요. 그러면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두 종류지. 이렇게. 얘도 만들 수 있는 게 두 종류지요. 그러면 자손 1대에서 이게 자손 1대고 자손 2대에서는 4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자, 대문자 T 2개,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스몰 T, 스몰 T 맞죠? 자, 자손이 4명 태어날 때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자, 대문자 T, 소문자 T로부터 얻어지는 자손 2대에서 혀를 말 수 있다와 말 수 없다가 몇 대 몇으로 나오니? 확률이. 3대1. 그렇지, 3대 1이죠. 말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말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있지 그대로 따져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대문자 T, 소문자 T를 가졌는데 자, 얘가 뭐 누군지 몰라. 이거를 물음표라고 해요. 자, 물음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자,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가 나왔어. 자손 1대. 그러면 물음표가 뭐를 가져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뭐를 가져야 할까? 야, 이거 봐. 대문자 T에 소문자 T가 되려면 얘는 소문자 T가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요 소문자 T하고 또 소문자 T가 만나려면 스몰 T, 스몰 T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T하고 스몰 T. 얘는 스몰 T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렇게. 요놈하고 요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맞죠? 네. 그래서 혀를 말 수 있다와 이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1대1로 나오니까 대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1대1로. 알겠니? 요렇게 해서 혀를 말 수 있다와 없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BO식 혈액형의 유전이에요. 자, 잘 봐. 두 번째 ABO식 혈액형의 유전. 자, 그런데 여기서 우열관계를 먼저 알아보자. 우열관계. 자, 우열관계는 이제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동등해. 근데 A하고 B는 O형에 대해서 우열관계의 우성이에요. 자, 즉 그래서 A형이다라고 하면 있지 A형의 P는 A형도 A지만 O형도 A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형은 어떻게 되겠니? B도 B형이지만 BO도 B형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O형의 경우는 O가 2개 있어야만 O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O형이라고 불러. 왜냐면 얘네는 염색체가 쌍으로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 다음에 AB형은 있지? 그냥 AB가 동시에 있어야 돼. AB. 유전자형으로. 알겠니? 그러면 니네 이제 봐봐. 이걸 가지고 자, ABO식의 혈액형을 가지고 내가 무슨 형이고 엄마가 무슨 형, 아빠가 무슨 형이면 자손은 무슨 형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야. 자, 잘 봐. 이걸 어떻게 따지는지. A형의 엄마와 B형의 아빠가 결혼해서 O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A형하고 B형이 O형의 자손을 낳아?
이건 안 되지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 근데 O형이 나오죠. 왜 나오는지 봐봐. 이 A형이 A5형이고 B형도 B5형이면은 O가 만날 수 있잖아. 그래, 이렇게 되면은 혈액형이 다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지 봐봐. 자, A형하고 AA하고 B하고 결합하면 AB밖에 안 나오죠? 자손은 무조건 AB밖에 안 나와, 저럴 때는. 근데 얘가 A고 얘가 B5일 때는 무슨 형이 나오니? AB형도 나오고 또 A, A5도 나오죠. 그러니까 AB형하고 A형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5하고 B가 결합하면은 AB형하고 B5가 나오죠. 그래. 그러면 AB형하고 B형만 나오겠네.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A5형하고 B5형이 결합할 때는 AB, A5, B5, O 다 나오니? 그래, 이렇게 하나씩 결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다 나오죠. 자, 이게 AB형하고 결합해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야. 그러면 이제 확률로 있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자, 잘 봐. 자, A5형인 이런 문제가 나와. A5형 부와 B5형 부가 자손을 낳았을 때 A형이고 딸일 확률은 A형이고 딸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이거 풀 수 있겠어? 자, 우선 이런 거 따질 때는 자손이 아들일 확률하고 딸일 확률은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아들 아니면 딸. 그래. 아들 아니면 딸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 봐. 하나, 둘, 셋, 4명 중에 A형일 확률은 얘밖에 없지. 그러면 4분의 1이지. 그래, 4분의 1 곱해야지. 그러면 확률은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써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성염색체 유전을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 불러. 성염색체 유전. 자, 이거를 반성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면 성염색체는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있죠?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염색체도 있을 수 있고 Y염색체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거기 봐봐.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어.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현상 이렇게 나 있죠. 반성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염색체가 유전자가 성염색체상에 있어서 성염색체에 있으므로 남녀 자에 따라 남녀에 따라 그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이에요.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 자, 이거에는 뭐뭐가 있냐면 혈우병이 있고 생맹이 있어요. 생맹. 자, 혈우병은 뭐가 혈우병이냐면 어? 접속해. 야, 경원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는데? 자, 우리는 계속한 다음에 요게 끝나는 거거든. 자, 잘 봐. 혈우병하고 생맹 중에 자, 이거야. 혈우병의 남자는 X-Y.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생맹은 자,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어요. 자,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잘 봐.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돼. 생맹이거나 혈우병 여자는 이렇게 X에 두 개의 X 다시 X 다시 이게 혈우병이고 생맹인 여자야. 근데 보인자 여자는 요거를 밑에다 쓸까요? 보인자 여자는 정상인 여자예요. 보인자 여자 이건 정상 여자야. 보인자 여자는 X, X 다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상인 여자는 자 보인자도 아니고 정상인 여자는 XX,X로 표현이 돼. 근데 자 생맹 또는 혈우병 남자는 X-Y가 혈우병이고 생맹인 남자라고 하잔 말이야. 근데 정상 남자는 XY예요. 보인자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자, 혈우병이 무슨 병이냐면 피가 혈소판이 부족해서 한번 상처가 나면 우리 피가 굳어야 되잖아. 멈춰야 되는데 피가 안 멈춰요. 계속 나와. 그걸 혈우병이라고 그러는데 잘 봐. 자, 정상 여자와 정상 남자와 보인자 여자. 생맹이나 혈우병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정상 남자니까 XY죠. 보인자는 X 다시 X 다시 X 다시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자, 이게 보인자야. 그러면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염색체는 아빠가 X와 Y를 만들 수 있죠. 여자는 엄마에서는 X하고 X 다시를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결합시킬 거야. 요렇게 X, X. 요렇게 X, X 다시. 요렇게 X, Y.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X 다시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봐. 여자는 다 정상 여자예요. 근데 남자는 혈우병이거나 생명이 되죠.
만약에 저걸 혈우병이라고 한다면 혈우병 남자가 태어난 거고 생맹으로 한다면 생맹 남자가 태어난 거야. 봐봐. 여자는 안 걸렸지. 보인자로 태어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남자는 둘 중에 한 명이 혈우병이거나 생맹일 수 있지. 그거 봐. 그러니까 봐봐. 아빠가 정상인데 엄마는 생맹이 아니고 혈병도 아닌 정상이에요. 근데 보인자인데 자식에게서 남자가 걸려 태어난단 말이야. 자, 저런 걸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봐봐. 자, 이번에는 자, X-Y라고 해보고 정상 엄마야. 자, 여기는 생맹 남자. 여기는 정상 여자. 근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X 다시 하고 Y. 여기는 X죠. 자, 그러면 이걸 결합시켜봐. 이렇게 결합하면 X 다시. 이렇게 결합해도 X 다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결합하면 X 다시. XY죠. XY. 그 다음 이렇게 결합해도 어떻게 돼? XY지. 자, 이거 봐. 아빠가 생명인데도 태어나는 자손은 전부 정상이야. 근데 남자는 무조건 정상이지만 여자는 보인자로 태어나죠. 인자만 가지고 있지 생명이거나 혈우병은 아니잖아.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봐봐. 자, 아빠가 생명이고 자, 아빠가 X-Y, 엄마가 보인자라고 해봐. XX 다시. 자, 생명, 보인자. 자, 그랬을 때 얘는 X 다시 하고 Y, 얘는 X 하고 X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그럼 봐봐. 요렇게 결합하면 XX 다시. 요렇게 결합하면 X 다시 X 다시. 요렇게 결합하면은 XY. 요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돼? X 다시 Y.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얘는 생맥. 얘도 생맥. 자, 남자, 여자 모두 50%씩 생명이 될 수 있어. 또는 혈우병이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엄마가 생명이고 아빠가 정상이라고 해봐. 정상, 생명. 정상, 생명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X하고 Y예요. 얘는 X 다시하고 X 다시야.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면 XX 다시. 이렇게 결합해도 XX 다시. 이렇게 결합해도 X 다시 Y. 이렇게 결합해도 X 다시 Y. 자, 이거 봐. 여자는 정상으로만 태어나요. 근데 남자는 모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이거나 혈우병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마한테서 무조건 받은 거야. 그치? 엄마한테서 무조건 받아요. 근데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아빠의 X, 정상인 X를 받기 때문에 절대 생명이나 혈우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인아, 네, 오늘도 또 졸립구나 많이. 조금 졸려요. 그치?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게 다. 근데 이게 있지? 이제 막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A형 혈우병 9에서 B형 정상 5회하고 자, 그래서 아빠, 엄마 이걸 P라고 할 때 P는
A형이고 혈우병이라 그랬으니까 X-Y A형이거나 AA거나 AO거나 그쵸? 이런 걸 따져가지고 니네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네? 자,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자, 우열의 법칙은 순종의 우성 부와 순종의 열성 모 또는 이게 바뀌어도 돼요. 순종의 우성 모와 순종의 열성 부 이렇게 바꿔도 된다. 네. 모로부터 얻어지는 자손 일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완두에서 둥근 완두는 라지 R이고요. 주름진 완두는 스몰 R로 표현되는 유전자거든. 근데 순종의 부라 그랬으니까 자, 라지 R, 라지 R이어야 되지. 순종. 그리고 스몰 R, 스몰 R 이게 자, 이게 P라고 하는 거야. P가 부모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봐봐.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니? 자, 네 가지. 생식세포는 반감한다 그랬지. 반감. 네. 감수 분열이니까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에서는 라지알, 라지알을 반으로 나누면은 뭐밖에 안 나와? R. 라지알밖에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스몰알, 스몰알에서는 스몰 R. 그래, 그러면 자손 일대는 이 두 개가 결합한 거야. 라지 R, 스몰 R. 이게 F1이에요. 자, 근데 아, F1에서는 라지 R하고 스몰 R 두 가지가 있지. 네. 근데 둥글다로 표현이 돼, 둥글다. 자, 그러면 우열의 관계는 자, 라지 R이 스몰 R에 비하여 우성이란 얘기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인데 자,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자, 순종 우성 순종 열성 부모로부터 얻어진 자손 일대를 다이나 많이 졸려? 꾸벅꾸벅 조는 것 같아. 가서 씻고 와. 선물로 좀 씻고 와. 다인이만 조금 쉬는 시간 줄게. 자, 순종의 우성과 순종 열성 부모로 얻어진 자손 일대를 자가수분시켜요. 자가수분하여 얻어진 자손 2대에서는 자,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이 3대 1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이게 분리의 법칙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자, 라지 R, 라지 R로부터 스몰 r, 스몰 r, 이게 P라 그랬죠? 얻어지는 자손 일대가 뭐니? 라지 R, 스몰 r이죠? 근데 네. 얘가 자손 일대야, F1. 자손 일대라고 표현해. 자, 얘를 자가 수분시킨다는 얘기, 라지 R하고 스몰 r하고 교배를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한테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 두 종류. 뭐하고 뭐? 라지 R, 스몰 R. 그렇지. 얘에서도 두 종류. 라지 R, 스몰 R. 그쵸? 네. 그러면 자손 2대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쟤네가 생식세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라지 R, 라지 R이 나올 수 있죠? 자, 어떻게? 요놈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요놈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라지 R, 스몰 R 나올 수 있니? 그 다음에 네. 요놈하고 이렇게 결합해도 라지 R, 스몰 R 나올 수 있니?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돼? 스몰 R, 스몰 스몰 R R, 스몰. 나오죠? 자, 이거 봐. 이건 둥근. 요건 주름진. 자, 둥근 안으로부터 둘 다 둥글다거든. 얘가 둥글다. 얘도 둥글다. 둥글다 이 완두를 교배했더니 주름진 완두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 1이지. 유전자형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왔니? 유전자는 1대 2대 1로 나왔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독립유전의 법칙이 있어요. 자, 독립유전의 법칙은 서로 다른 두 형질이 유전이 될 때, 동시에 유전될 때, 자, 서로 간의 형질 유전에는 영향 주지 않아요. 영향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뜻이야. 이거를 독립유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둥글다. 라지 R이라 그랬고요. 주름지다. 스몰 R이라 그랬죠. 키 크다. 라지 T. 키 작다. 스몰 T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교배시킬 거예요. 자, 둥글고 키 큰 우성모와 우성과 뭐라고 하지 말자. 우성과 자, 주름지고 키 작은 열성을 교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R, 라지 R, 라지 T, 라지 T, 스몰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이 놈으로부터 이게 어버이야, 어버이. 자, 그러면 얘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 식세포 종류. 어? 각각 한 종류씩. 네, 맞아요. 한 종류. 여기에서는 라지 R, 라지 T. 여기는 스몰 R, 스몰 T밖에 안 되지? 맞아? 네. 그러면 얘를 결합시키면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이게 자손 일대죠.
자, 네. 이 자손일 때 표현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둥글고 키 크다 이렇게 되죠? 네. 둥글고 키 크다. 자, 저 자손 일대를 자가수분시켜 볼 거야. 자, 자손 일대를 자가수분시킨다. 자, 그러면 자손 일대는 자, 여기 봐봐. 자손 일대가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가 있죠?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이게 자손 일대인데 자, 얘네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 음, 네 종류. 맞아요. 네 종류. 이해 잘했네. 어떻게? 라지 R, 라지 T가 하나 만들어지면 스몰 r, 스몰 t도 만들어지죠? 네. 스몰 r, 스몰 t.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t가 만들어지면 스몰 r, 라지 t도 만들어져. 얘도 네 가지가 있지. 네. 요렇게. 자, 맞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자, 이렇게 교배를 시킬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 자, X축에 이게 라지 R, 라지 T. 여기도 라지 R, 라지 T. 여기는 라지 R, 스몰 T. 여기도 라지 R, 스몰 T. 여기는 스몰 R, 라지 T. 스몰 R, 라지 T. 스몰 R, 스몰 T, 스몰 R, 스몰 T. 얘네가 이제 정자 남자예요. 쉽게. 그러면 결합하면 이렇게 되지. 라지 R, 라지 R, 라지 T, 라지 T. R, R, T, 스몰 T. R, R, 라지 T, 라지 T.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맞죠? 네. 맞니? 네. 어. 자,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렸다.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스몰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스몰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러면 봐봐. 둥글다와 주름지다는 몇 대 몇인지 봐봐. 자, 둥근 놈은 라지아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둥글지. 네. 자, 몇 개야? 12개. 12개. 12대. 다죠? 네. 봐봐, 3대 1로 분리가 된다. 음, 둥근 것과 주름진 게 3대 1로 분리되지. 그 다음에 키 크다와 키 작다. 자, 키 크다와 키 작다도 분리해보자. 키 크다는 대문자 T 하나만 있으면 되지. 네. 대문자 T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네.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몇 개야? 12개. 이것도 12개야. 그거 봐. 똑같이 12대 4잖아. 3대 1. 맞냐?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형질이 한꺼번에 유전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 똑같이. 이게 독립유전의 법칙이에요. 됐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네. 자손 2대로 얻었을 때 이게 자손 2대거든. 자손 2대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어떤 형인지 찾는 거. 그러면 자손이 16개로 해가지고 확률을 따지면 되거든. 얘는 16분의 1이죠? 네. 이렇게 유전자형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어. 됐니? 네. 자, 사람의 유전을 봅시다. 자, 사람 유전 이제 단원 하나 끝났어요. 자, 사람 유전에서 자,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완두가 연구가 쉬운 이유, 완두를 유전 연구로 사용한 이유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한 세대가 매우 길어요. 자, 완두는 1년에도 2번, 3번 심을 수 있어. 날씨만 좋으면. 근데 사람은 있지, 한 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가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다음 애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보통 20년 걸려요. 아무리 짧아도 보통 20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길다. 연구하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자, 자손 수가 너무 적어. 자, 우리 완두 같은 경우에는 막 완두콩 하나 심으면 콩이 하나 나는 게 아니지. 콩깍지에 엄청나게 들어서 완두 나무가 열리잖아. 그냥 거기에 완두콩이 엄청 매달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자손수가 매우 적죠. 자, 그 다음에 자, 완두처럼 대립형질이 노랗고 초록색, 둥글고 키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뚜렷하지가 않아. 자, 그리고 교배가 자유롭지 않아요. 자, 교배가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야, 너 얘하고 결혼해봐. 어떤 애가 태어나나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완두는 자, 키 큰 완두하고 키 작은 완두하고 교배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구가 어렵지만 연구 방법은 없느냐? 있어. 사람도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가계도 조사는 우리 외할아버지 또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어떤 유전병이 있을까? 그게 어떻게 유전되는지 집안 내력을 살피는 거예요. 이걸 가계도 조사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쌍생아 연구. 자, 쌍생아에는 일란성 쌍생아가 있어. 얘는 자, 외모, 성,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란성은 외모, 성, 유전자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지만 성하고 알겠지? 성은 남성이 이란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성이 이란성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근데 남성, 여성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외모도 다르고 유전자가 완전히 달라. 근데 일란성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조사.
자, 통계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귓불이 부착되어 있는 사람과 불량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 전체 조사해 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 그게 통계조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는 유전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직접. 요즘엔 유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가 있어.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의 유전 연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거기에 사람의 유전에 보면은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 성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사람의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있어. 자, 경환이 사람의 염색체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상염색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염색체가 있었잖아. 네. 상염색체는 뭐라고 불렀냐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성염색체는 남성, 여성으로 여성은 XX, 남성은 XY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 그래, 그랬을 때 자, 상염색체 유전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존재해요. 자,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동등하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유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기 표가 그려져 있을 거야. 자, 한번 봐봐. 표에는 자, 사람의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혐알기. 자, 경원이는 혐알기가 되냐? 혀를 동그랗게 앞에 보면 이렇게 말 수 있어? 안 모아져? 되긴 되는데, 아, 그냥 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또 이렇게 모아봐. 돼요. 돼요. 그게 혐알기 우성이에요.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마의 선 모양 중에 V자형이 있고요. 이렇게 일자형이 있어요. V자형이 우성이고 일자형이 열성이야. 자, 그 다음에 보조개는 유전자가 이게 우성이 보조개 있다. 보조개가 없다. 이게 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눈꺼풀에는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한쪽만 되는 게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귓불. 자, 병원이는 귓불이 우성이 분리형이고 부착형이 귓불이 열성이거든. 병원이는 옆으로 이렇게 귀 돌려봐. 경원이도 분리형이긴 하다. 분리형이긴 해요. 그게 귓불이 좀 더 많이 분리된 사람도 있는데 부착형은 끝이 이렇게 딱 붙어버려 있어. 완전히 볼에. 자, 그 다음에 엄지 모양이 두껍고 굽지 않음. 요게 바로 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봐봐. 혐알기를
혐오할 수 있다는 어떤 게 있냐면은 라지알도 혀 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지알, 스몰 알이 있어도 혀를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요럴 경우를 우리는 사람의 경우는 보인자라고 불러. 보인자는 자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와 말 수 없는 유전자를 함께 갖지. 그 유전자. 이거는 말 수 있는을 가지고 있는 보인자가 아니라 얘는 혀를 말 수 있는 우성이죠. 그냥 순종. 근데 혀를 말 수 없다는 순종의 스몰 R일 때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유전시킬 때는 똑같이 유전시키면 돼요. 이렇게 봐봐. 라지알이 스몰 R하고 만나면 자손일 때는 무조건 라지알하고 스몰 R밖에 안 나오지. 그래, 이게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손 2대에서는 라지알도 나오고 라지알 스몰 R, 라지알 스몰 R, 스몰 R 요게 자손 2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 봐. 요거는 두 개가 똑같은 걸로 돼 있지만 이럴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이게 부모면은. 그러면 자손 일대에서는 무조건 라지알, 스몰 R밖에 안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 라지알, 스몰 R 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 봐봐. 말 수 있다. 그리고 말 수 없다. 자, 여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태어난 자식 둘 중에 하나는 말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말 수 없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이렇게 유전되는 게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ABO식 혈액형 유전을 보자. ABO식 혈액형 유전. 자, 우선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AA 또는 AO도 A형이에요. 자, 유전자는 상동염색체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AA 또는 AO로 있어. 근데 B형도 봐봐. B형은 B도 B형이고 BO도 B형이에요. 근데 또 AB형은 있지. A하고 B가 함께 있는 거고 O형은 O가 함께 있어야만 유전자형으로 저렇게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O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형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우리가 있지. A형하고 B형 엄마 아빠로부터 O형이 나올 수 있니? 막 이런 말 나오지. 그래,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떨 때? 이럴 때. 엄마 한쪽에 A오, 한쪽이 B오면은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뭐뭐가 나올 수 있니? 이렇게 A형, 하나씩 짱을 짓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AB형, 그 다음에 A형, A5형, BO형, O형. 그래. 그러면 봐봐. 다 나오잖아. A형하고 B형 엄마 아빠로부터 A, B형, A5, B5, B55니까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 A하고 B하고 결합하면은 무조건 자손은 AB형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경우는 혈액형이 무조건 자손은 AB형만 나와. 그러면 엄마는 볼 거 없이 엄마 아빠는 AA거나 BB거나. 근데 이럴 경우 이거는 경우에 따지는 거예요. A형하고 B형이 똑같이 결혼했는데 얘는 AB 나오고 그 다음에 BO 나오고 두 가지 나오지.
그래, 그러면 AB형도 나왔는데 B형도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네? 그러면 여기는 O가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따져야지. 이해됐니? 요게 ABO식 혈액형 유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A형이고 할머니가 A형인데 자손은 무슨 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경원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 다 A형이야. 나올 수 있는 혈액. A형 나올 수 있고, O형 나올 수 있고, 그렇지. A하고 최대한으로 O형도 나올 수 있죠. A5, A5끼리면은 그렇게 해서 자손이 O형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O니까 할아버지도 A5, 할머니도 A5였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성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자, 성염색체 유전은 유전자가 성염색체만 존재하는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있지,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 유전 비율이 달라요. 유전 비율이 달라져. 자, 유전적 차이가, 유전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있지, X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자,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이 있어요. 혈우병. 자, 우리 생맹은 정록색이라 그래서 적색하고 녹색이 있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색깔 다 구별이 돼요. 근데 정록색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색하고 녹색이 마구 섞여 있잖아. 그럼 구별을 못해. 그런 거를 생맹이라고 부르고, 혈우병은 혈소판이 부족해가지고 혈액이 응고가 안 되고 혈액이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불러. 근데 자, 봐봐. 정상인 우리 생명하고 혈액형 모두 정상 여자인 경우에는 XX일 때하고 XX 다시일 때가 정상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인자라고 불러. 보인자. 그 다음에 자, 생맹 여자는, 생맹이나 여자는 X-X야. 근데 있지, 여자는 혈우병이 안 걸려요. 왜 여자는 혈우병이 안 걸리냐면 X-X 갔잖아.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죽어. 그래서 태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거의 혈우병이 안 걸려서 태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겨. 그래서 훨씬 남자의 혈우병 비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저걸 생명이라고 할 때는 X-X가 생명이야. 그리고 자, 정상 남자는 XY를 가질 때만 정상 남자야. 근데 생명 남자는, 또는 생명이거나 혈우병 남자는 X-Y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유전시키는 것도 똑같이 유전시키면 돼. 자, 정상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가, 잘 봐. XY 정상. 여자도 XX로 정상이면 보인자가 나올 수도 없죠.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근데 이럴 경우 남자는 정상인데 여자가 보인자일 때 봐봐. 이렇게 보인자. 그러면 자, 자손 1대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니? XX 나올 수 있고 XX-도 나올 수 있고
XY도 나올 수 있고 X-Y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봐봐. 얘네 세 명은 정상이잖아. 여자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엄마가 보인자일 밖에 안 됐지. 그런데 남자는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남자가 정상이야. 봐봐. XY. 근데 여자가 생명이라고 해. 그러면 자손 일대 가서는 XX 다시, XX 다시, 그다음에 X 다시 Y, X 다시 Y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는 100% 생명이야. 남자는. 왜냐면 남자의 성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빠에게서 Y를 받았거든. 그러면 X는 무조건 엄마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X-만 있잖아.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는 무조건 생명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아빠가 생명이야. 근데 엄마가 정상이라고 해봐. 그러면 자손은 태어날 때 XX 다시 XX 다시 XY XY 생명이 하나도 안 태어나요. 아빠는 생명이었어도. 근데 딸은 보인자는 될 수가 있지만 생명은 안 태어나지. 그래.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생명이고 엄마가 보인자라고 해봐. 그러면 이제 딸도 나올 수 있죠. X 다시 X 다시 X X 다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XY X 다시 Y 이렇게 되니까 남자 둘 중에 하나 생명 여자 둘 중에 하나 생명. 그러면 부모의 누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알겠지? 요게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이거를 반성유전이라고도 불러. 반성유전. 알겠지?